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피난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변 국가들로 향하는 이 엄마의 손을 잡은 어린이들의 모습이 매일같이 뉴스를 타고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피난길은 자동차, 기차, 버스, 심지어는 걸어서 지금 주변 국가들로 향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엄마 손잡은 어린이들 모습이 저 더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데요. 네. 현재까지 피난민 숫자가 어저께인가 보니까 100만 명을 넘어갔다고 글쎄요,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엔의 그 커미셔너는 이렇게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난 가는 거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유럽 정부나 인도주의 단체들이 여러 군데서 지난 몇 주 동안 이런 것에 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이게 피난 가는 걸 보니까 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고 하네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피난민 숫자가 나중에는 400만 명까지도 넘을 수 있다는 예상이 있고요. 예, 그러면서 현재 이 주위의 국가들이 좋은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이것이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그 국가에도 부담이 갈 것이고 또 다양한 부작용도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로 가장 많은 난민들이 가는데 지금 현재까지 폴란드로 35만 명, 헝가리로 12만 명, 몰도바 6만 명, 로마니아 4만 5천 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다른 조그만 유럽 국가들도 수천 명씩 나누어져서 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을 손을 잡은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중에는 부모를 잃었는지 부모 동반 없이 홀로 있는 어린이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본 것처럼 그 유크레인에 지금 18세에서 60세 사이 남자들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시 남아있고 그 피난을 사실 금지시켜 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금지시켜 놓지 않아도 남자들 다 남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뭐 가방도 넣을 수 있는 만큼 꽉꽉 넣고 지금 국경을 넘고 있는데 거의 넘으면 임시 대피소로 가고 또 어떤 곳에서는 민간이 지원하는 호텔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 좋은 그 시민들은 자기 집 문을 열면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모습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계셨던 우리 한인분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저 들었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국경 지역에 도착한 난민들의 상황은 지금은 좀 어떤 모습으로 초기보다는 좀 달라져 있을 듯한데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국경 문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국경이 넘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워낙 줄이 길어가지고 어떤 데는 줄 길이만 1마일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 꽁꽁 그 영하 기온에 어떤 곳에서는 뭐 60시간을 기다렸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뭐 움츠리고 잠을 자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어렵게도 국경을 넘어 들어오면 등록을 아무래도 하게 되겠죠. 등록을 하는데 사실 폴란드 안에 사는 유크레인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폴란드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훨씬 더 수월하죠. 제 유엔 산하 구조단체에서는 사실 2월 24일부터 그 폴란드 국경에 그곳을 모니터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경에 새로 만들어진 그 창고에 구조 물품도 비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한꺼번에 사람이 이렇게 밀리면서 거기 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헝가리 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도 그 유엔 그 단체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난민들이 국경을 넘자마자 스크리닝을 통하고 등록하고 그 어사일럼, 이 망명 같은 이런 도피 도움 신청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로마니아 국경에서도 이곳에서도 한 20시간 정도 대기를 하는데 그리고 넘어가면 국가 차원의 그 이동과 숙박 시설이 제공이 되고요. 그 국경에는 리셉션 센터가 마련돼 있어가지고 이들을 더 도와주고 또 민간 회사들이 호텔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이 봉사자들은 통역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모습 말씀하신 그러한 모습은 주위 작은 국가 국경에서도 비슷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옆에 그 몰도바라는 국가도 있죠. 그 국경에서는 그 오데사에서 국경까지 60km를 24시간 걸려서 왔다는 피난민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고요. 넘자마자 그 임시 리셉션 센터에서 역시 담요랑 슬리핑백을 주고 있고요.
최근에 두바이에서 추가 서플라이가 비행기로 매일 배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옆에 슬로바키아 국경에도 이 5개 국경 중에 4군데에서 정기적으로 유엔 단체가 방문을 하면서 그 어사일럼 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해서 난민들을 돕고 있고요. 이렇게 국경을 넘자마자 난민들은 아무래도 당장 음식이나 식수, 메디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난국에도요,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유크레인 사람이 아니고요, 네팔 유학생이 있었는데 3일 동안 걸어오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기진맥진한 모습이었고, 또 여기 도착한 한 여성 노인은 도착하자마자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3국의 시민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바로 이 흑인들이 고생을 하는데요. 흑인 유학생들이 국경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것이 거부되거나 아니면 줄 맨 뒤로 가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선이라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네. 이런 것을 두고 폴란드 정부가 어느 누구도 국경을 지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런 종류의 인종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시점은 우리 모두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정신을 파괴시키는 건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피난민들의 음식 담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얘기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이 사람 이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이름이 호세 안드레스라고 이 베벌리 힐즈에도 식당이 한 2군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자연재해가 날 때마다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식당 운영 사업가기도 하고 자선가인데 스페니쉬 아메리칸입니다. 네. 이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만도 30군데가 넘는데 이 사람이 이끄는 비영리 단체가 바로 월드 센트럴 키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폴란드에서 가장 분주한 국경인 메디카에서 18시간 동안 4,000끼니 음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와우, 그러면서 네. 이 사람은 유크레인의 현 상황은 치가 떨린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악과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폴란드에 가서 이 모바일 키친을 세워놓고 앞장서고 있는데 작년에도 사실 그 인류 봉사 이후로 제프 베이조스가 1억 달러를 이제 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난민 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일요일에도 날씨가 추웠는데 본인도 단단히 차려입고요. 음식을 나누어주는 봉사 모습이 그 뉴스에 실리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10,000끼니가 넘는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월드 센트럴 키친은 폴란드의 다른 국경에도 이 수녀님들과 협조해서 음식을 나누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만 안전해지면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 음식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 월드 센트럴 키친은요. 지난 2010년 헤이리의 7.0 강도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그때 당시에 이 호세 안드레스가 세운 단체입니다. 네. 그러면서 작년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가 들이닥쳤을 때도 뉴올리언에서 무료 음식을 제공했고요. 또 작년에 다시 헤이리의 7.2 강진이 왔을 때 그곳으로 돌아갔고 줄곧 이런 재해 지역에서 늘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이 재밌습니다. 이 음식은 기다릴 수 없다. 사람들은 오늘 당장 먹어야지 그렇죠. 다음 주, 다음 달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팬데믹 가운데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뉴욕과 워싱턴 DC 식당에서 투고 오더를 제공하면서요. 보통 $10 정도 되는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노미네이트까지 되기도 한 사람이네요. 네. 호세 안드레스입니다. 네. 아니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전에 4.19 폭동 때 저희 올림픽 그 사옥 옆에 마련됐던 사랑의 장터 거기에 우리 한인분들이 하루에 1,000명 이상 분씩 모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그래서 뭐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냥 뭐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그러던 기억도 나고 또 한국 식당에서 뭐 매일 무슨 뭐 100인분, 200인분씩 이렇게 설렁탕, 곰탕 이렇게 보내주시던 기억도 나고 갑자기 네, 그게 네. 눈앞에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네. 그런데 이 난민들에게 제공되는 숙박시설은 어떻게 조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물론 유럽 커뮤니티에서는 모든 그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난민들에게 물론 단기적 또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 시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면서요. 지금 EU 유로피언 유니언의 총 27개 멤버 국가에
이 어사일럼을 3년간 허락하라는 이런 것을 요청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야만 그 사회보장 서비스라든지 노동 허가서가 나올 수 있다는데 거의 모든 국가들이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 에어비앤비입니다. 네. 에어비앤비가 바로 이 민간 서비스가 발을 벗고 나서 가지고 현재까지 10만 명에게 단기간 숙박이 제공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장기 체류 옵션을 절충 중이라고 하는데 이 에어비앤비의 CEO가 브라이언 체스키라는 사람인데 지금 폴란드와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피난민들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호소했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국가 정부 관리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에어비앤비 지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에어비앤비 산하의 비영리 단체인데 airbnb.org라고 만들어가지고 지난 허리케인 샌디 참사 이후에 생긴 비영리 단체인데요. 사실 이 단체가 지난주에만 해도 2만 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단기간 체류 장소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에어비앤비 민간 이 서비스 뭐 국가 차원의 이런 숙박 시설들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향해서 온 하나의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주 훈훈한 그런 분위기인데, 자,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침공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이 정부나 비영리 단체, 민간 기업 또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 힘을 합쳐서 돕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난민이 앞으로 4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엔도 이미 확보해 놓은 1억 9천만 달러 외에 이번에 그 유크레인 휴머니테리언 펀드로 5억 5천 달러를 추가로 예정해 놓고 있고요. 미국 역시 최근에 5,400만 달러 유크레인 지원에 승인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미 의회는 앞으로 29억 달러 추가 지원도 고려 중이라고 하고요. 또 유로피안 커미션도 9천만 유로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좋은데 문제는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까지는 지원이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대거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아무튼 피난민들 가는 모습이 눈에 계속 아른거리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추운 지역이라 그렇겠지만은 그 뉴스에 나오는 모습이 눈이 내리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이러면서 추운 날씨에 난민들이 더 걱정이 되고 참 이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다들 좀 안타까운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피난민들이 대다수는 여성, 어린이 그리고 네. 어르신들이잖아요. 남자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힘드시겠죠. 참 이번에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대통령도 사실 코미디언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지금 21세기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 수도 발음을 키우라고 하기로 하셨다면서요. 네, 키우의 네, 그 네. 시장도 그 블라디미르 클리치코프라고 예전에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네. 그 두 형제가 우리 이 나라를 맡겼다고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데 참 새롭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